안녕하세요. 오늘도 더 베스트 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저번 수업에 이어서 능률 영어 2 본문 2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리가 기념품 샵에서 사는 것들이 아닌 여행의 귀중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사례들을 알아볼 차례죠. 자, 그럼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률 영어 2 본문 2입니다. 네. Making a plate with your travel maps. 당신의 이제 여행 지도로 make a plate. 접시를 만들어 볼 거래요. 정말 특별하네요. 한번 볼까요? Buying souvenirs. 기념품을 사는 것. 그리고 taking photos. 사진을 찍는 것. 이 모두가 can be good ways to remember a trip. 여행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대부분 I would store this thing somewhere. 어딘가는 저장을 해놓습니다. 물론 뭐 수비니어나 포토 같은 거죠. 그런데 and hardly ever look at them.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not은 없지만 여기서 hardly가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뭐 rarely, scarcely 와 같이 부정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그 포토나 스비니어 같은 것들을 좀처럼 확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they, 그들은 뭐 지금 계속 얘기하죠. 스비니어나 포토 같은 they, 그들이 would be slowly forgotten. 곧 아주 쉽게 천천히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So, I came up with my own methods of preserving memories in a more interesting and visible ways. 그래서 내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방법이요? 방법에 대한 동격입니다. Preserving memories,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떻게? 조금 더 흥미롭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말이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문법을 한번 보면요. 사실 문법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요. 기억은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념품을 사는 것, 그리고 사진을 찍는 것, 이렇게 뭐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주어에 쓰이기도 했고 동명사 하겠네요.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념품이나 포토들이 누구를 잊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걸 당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이렇게 수동태가 쓰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 방법이 기억을 기억하는 방법이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얘도 동명사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메모리들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평범하지 않으니까 좀 더 재미있는 이 방법이 재미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서 잊혀졌었는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visible 이렇게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읽어서 그런데 도대체 그 방식이 뭐일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야겠죠. 그 내용 찾으러 갈게요. I started doing this. 이것을 2 years ago, 2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when I got an opportunity to travel around Europe, 유럽을 여행할 때였어요. With one of my best friends,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one of 다음에 무조건 복수 명사입니다. 그 친구와 간 이 유럽으로의 여행은 it was a spontaneous trip. 되게 즉흥 여행이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계획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So, we rely on depends on 의존하다. Paper maps from hostels or tourist information offices. 그 호스텔에서 받은 어떤 페이퍼 맵에 주로 의존을 하고 아니면 그 여행 그 인포메이션 오피스에서 받은 그 페이퍼 맵으로 많이 의존을 하면서 여행을 다녔다는 얘기죠. 그렇게 매일매일 we plans our route and sightseeing stops on those maps. 이 맵에다가 걔네들 호스텔이나 아니면 인포메이션 오피스에서 받은 그런 지도에다가 이제 우리의 루트나 아니면 관광 장소를 어디로 갈지 등을 이제 계획 세우면서 다녔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when I returned home, 집에 돌아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뭐를요? I had accumulated lots of these maps. 이러한 지도를 엄청 많이 모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I thought 생각하게 된 거죠. 뭘? I could make a souvenir card of them. 여행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뭘로? out of them. 그걸로. 그게 뭐예요? 그렇죠. 지도를 이용해서 기념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문법 좀 잡고 갈게요. 여기서 when은 어떤 when이냐면 그 2 years ago, 2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꾸며주는 거죠. 그쵸? 얘를 관계사라고 합니다. 관계사절.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한 거죠. 그쵸?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관계사에서도 관계 부사잖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는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 했듯이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런데 관계부사는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얻다 문장 완벽하고요. 이 문장 성분을 떠나서 내용까지도 완벽합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예요? 유럽 전역을 여행할 기회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까지 있고요. 또 누구랑 했는지 내 가장 친한 친구랑 했어에 대한 구체적 정보까지 해서 다 완벽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이런 게 관계부사의 특징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을 끌고 온다. 사실 이 부분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게 친구와 떠난 유럽 여행에서 첫 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즉흥 여행이다 보니까 이제 미리 뭔가를 짜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그때 있는 페이퍼 맵을 통해서 이제 루트를 다 짠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은 지도를 축적했더라. 여기서 깨달은 시점은 뭐냐면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지도를 축적한 것은 여행 중이죠. 그러니까 얘는 여행을 마친 후, 그러니까 여행 후, 얘는 여행 과정 중에, 그럼 누가 더 먼저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지도를 모으는 이 시점이 먼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시점을 표현할 때 우리는 완료라는 걸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realized의 시제가 과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조합해서 과거 완료인 had accumulated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들이 많이 모아져 있네 라는 이 상황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걸로 이런 지도들로 우리가 많은 수비니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그 도대체 이 지도를 통해서 뭘 수비니어를 만들까요? 더 보죠. I began by cutting out some landmark from the map. 지도로 그 지도에서 몇몇 이제 랜드마크들을 cut out 좀 잘라낸 거예요. 왜 우리 여행 가서 지도 보면 좀 유명한 것들은 이렇게 이미지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글로만 뭐 경복궁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경복궁 그림이 조금 이미지화돼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지도에 있는 랜드마크를 잘랐고 그 랜드마크는 show the best parts of our trip. 우리 여행의 가장 되게 좋은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펠타워나 아니면 산피라 바실리카 아니면 콜로세움 같은 되게 베스트 파트를 보여준 거죠. 그럼 이제 잘랐으니까 그 잘난 걸 어떻게 했냐면 자른 걸 어떻게 했냐면 Then I got a usual plate. 일반의 그냥 아주 평범한 접시를 가지고 와서 pass the map pieces onto it. 그 접시에다가 지도에서 자른 조각들 있잖아요. The map pieces. 그것을 이제 붙인 겁니다. 됐어요? 뭘 이용해서요? using special glue. 특별한 어떤 그 풀을 이용해서요. 일반 물풀, 딱풀 이걸로는 안 낼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풀로 붙여서 접시에다가 결국에는 I put a layer of sealant over the whole plate. 모든 접시에다가 sealant, 그러니까 코팅제 같은 거예요. 마감제를 이제 바른 거죠. 당연히 왜 발랐겠어요? So that the paper wouldn't fade. 조금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wear out of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좀 낡아 보이게 하는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위에다 코팅제를 바르는 거죠. 그 결과 is a wonderful decoration that I can look at every day. 매일매일 내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만들어졌다. 장식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장식품은 It is also terrific reminder of every places I visited. 내가 방문했던 모든 곳을 기억해 주는 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어우, 진짜 손재주도 좋고 부럽네요. 자, 그럼 문법 확인해 볼까요? I begin by cutting out some landmark from the map. 지도에 있는 랜드마크를 잘라냄으로써 이제 이 기념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랜드마크는 뭐냐면 The showed best parts of our trip. 우리 여행의 최고의 부분을 보여준 랜드마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맵이 아니라 맵에 있는 랜드마크인, 물론 결국 맵까지 올라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 이 랜드마크였다. 랜드마크가 우리 여행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잘라가지고 붙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관계부사와 다르게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 성분이 불완전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그 중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접시를 갖고 와서 그렇게 자른 조각들을, 그죠? 우리 베스트 펄츠를 나타내는 그 랜드마크를 조각을 냈잖아요, 지도에서. 그것들을 이제 접시에다가 붙였습니다. 뭐를 이용해서요? 스페셜 글루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위에다가 그 코팅제도 발랐어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종이가 그 희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데코레이션? 내가 볼 수 있는 데코레이션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추가 성분을 줬죠. 형용사절이라고요. 관계사절은. 계속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can look at, 보다. 그럼 뭘 봤는지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얘는 아까 여기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성분을 이끈다. 그러나 차이는 아까는 바로 동사가 나오는 바람에 주어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 주어는 있어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자, 우리 본문 1에서 배운 거 기억하세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신 주격이라 생략이 안 되지만 얘는 목적격이라 생략이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볼까요? It is also a traffic reminder of every place I visit. 내가 방문한 모든 장소라고 해서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절이고요. 형용사절은 관계사절이다. 그럼 여기에 관계사가 들어갔을 건데 내가 방문했으면 뭘 방문했는지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그렇죠. 안 나왔다. 따라서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사절이다. 그래서 얘도 생략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장소들이지만 every 다음엔 단수명사 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자, 수업 잘 들으셨나요? 뭐 어려운 문법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대명사들이 자주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본 대부분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꼭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관계사 바로 앞에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 확인했듯이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서 선행사가 위치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선행사의 위치가 아니라 해석으로 올바른 선행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본문 1과 본문 2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관계사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을 풀 때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관계부사인지 접속사인지 일일이 다 성분을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내신 대비할 때 꼼꼼하게 이건 그냥 뭐였더라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주격 이거 딱 보면 접속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재밌는 사례를 확인해 봐야겠죠. 본문 3으로 가봅시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어요.